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좋은 운은 좋은 사람과 함께 온다입니다. 저자는 토미, 출판사는 서삼독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토미, 트위터 팔로워 38만 명, 2030 독자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정신과 의사이다. 일본 정신보건지정의 정신신경학회 전문의로 15년간 정신과 클리닉을 운영하며 지금까지 15만 명 이상의 내담자를 만났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뒤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면서 환자들의 우울과 슬픔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이라는 게 있다, 없다는 제가 감히 논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신기한 것은 정신과 의사인 제가 보기에도 유난히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은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잘 풀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표에 맞게 또는 문제 해결에 적합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행동과 생각이라니 뻔해 보이고 고리타분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결론에 이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준 없이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생각이란 건 어느 때고 삐뚤어지기 마련입니다. 그 결과 처음 의도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시인 폴 발레리의 말처럼 생각하지 않고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법이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괴로워하고 살기 힘들다고 투덜대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고 그런 사람들과 정말 많은 상담을 했습니다. 이럴 때 정신과 의사로서 저의 역할은 삐뚤어진 생각을 잡아주고 스스로 행동을 교정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지행동요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운이 좋아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걱정거리나 힘든 상황을 해결하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운이 좋아지고 싶다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은 결국 같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운 좋은 사람이란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운 좋은 사람들의 비밀을 충분히 인지행동요법으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운이 좋은 사람이라도 주사위의 숫자가 무한히 연속해서 1이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사소하게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는 있지만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노력하다 보면 일정 비율로 일이 잘 돼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노력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안 될 거야 라는 사고에 빠져버리면 아무리 시행착오를 거듭해도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대단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이 인과관계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저 운 탓으로 돌려버리고 말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타고난 운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수많은 환자를 상담해온 정신과 의사로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타고난 운이 아닌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 영역 안에서 인생이 잘 풀리는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운 좋은 사람은 따로 있는 걸까요? 낚시할 때를 떠올려 볼까요? 모든 물고기에 같은 미끼를 쓰진 않습니다. 어떤 물고기를 잡을 것인지에 따라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가 잘 잡히는 위치와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적절한입니다. 적절한 생각과 행동을 실행하라는 말입니다. 늘 잘 되는 사람은 생각과 행동이 남다릅니다. 정말입니다. 멀리서 부러워만 하지 말고 잘 지켜보세요. 어떤 일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믿고 꾸준히 노력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잘 안 될 거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행동하는 사람과 결과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운이 안 좋은데 저 사람은 항상 운이 좋아. 이렇게 자주 투덜대고 있다면 본인을 먼저 돌아보세요.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를요.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항상 운이 좋은 사람들의 3가지 특징. 앞에서 운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운이 좋아지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이를 생활에서 습관처럼 행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다. 둘, 흔들림이 없다. 셋, 유연하게 의지를 변화시킨다.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다. 앞에서 수없이 반복한 얘기죠. 운 좋은 사람은 아무튼 그냥 운이 좋아지면 좋겠어.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뭐뭐가 소중하기 때문에 뭐뭐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 무엇을 얻어야 기쁜지 스스로 잘 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잘 모르는 사람은 아, 이런 것도 좋구나. 부럽다. 저런 게 행복이구나.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생각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없다. 첫 번째 특징과 통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이리저리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가 명확하기 때문이죠. 셋째, 유연하게 의지를 변화시킨다. 유연하게 의지를 변화시킨다니 무슨 말일까요? 언뜻 보면 앞에 특징과 모순되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라는 것은 살면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 소중하다고 믿어온 것에 집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달라졌는데 지나온 것들로 꽉 막혀 있으니 무슨 일이든 제대로 풀릴 리가 없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는 것은 환경에 맞게 목표를 조금씩 수정할 수도 혹은 그 목적 안에서 수단과 방법을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완고한 사람은 운이 좋아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운이 좋아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정말로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생활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운도 그 무엇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대별로 로봇처럼
움직이는 대단한 규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낮과 밤이 바뀌지 않는 그 정도의 기본적인 성실함이어도 충분합니다. 폭음, 복식, 수면 부족 상태가 지속되면 두뇌는 제대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공부도, 일도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스님 같은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착실함, 다른 사람들과 활동을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규칙적인 생활 정도는 유지해 줘야 합니다. 둘째, 시간 약속을 잘 지킨다. 시간을 잘 지키는 것과 운이 무슨 상관일까요? 아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시간을 잘 지킨다는 것은 곧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지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운이 좋아지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신뢰를 잃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당신이 중요한 자리에 없을 확률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자리는 절대 지각하지 않고 중요한 프로젝트만큼은 꼭 마감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평소에 지각하지 않고 기한을 잘 지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운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운이 어떤 상황, 어떤 관계에서 언제 어떻게 열릴지 모르는 일입니다. 셋째, 돈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운을 얘기할 때 돈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운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중 절반 이상이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인간관계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인간관계 관리와도 연계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도박이나 낭비를 하지 않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야 할 돈은 정확하게 지불해야 합니다. 돈을 그 자체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원하는 옷을 살 수 없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인생의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돈이 없으면 대학 입시에 합격해도 진학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돈이 없어서 유학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또 돈이 없어서 아기 낳기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운을 바꾸려면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운이 나쁘다는 것은 행운이 따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한 행동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지는 법.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 할 거라고 최소 5kg은 빼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매번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밀가루와 야식을 모두 끊고 닭 가슴살과 방울토마토만 먹으면서 열심히 관리하지만 한 달은커녕 일주일도 못 가서 흐지부지 되는 것이죠. 이러니 다이어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괜히 스트레스만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말로만 다이어트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만 남습니다. 이런 경우 오래 지속할 수 있고 나에게 잘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아서 최소 3개월 정도는 지속해야겠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즉, 운이 좋은지 나쁜지 점검하는 것은 곧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금전운이 좋아지는 법. 금전운이 좋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필요할 때 필요한 돈이 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돈이 있다는 것의 본질은 사치를 부릴 수 있는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선택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데 등록금이 없다면 어떨까요? 고대하던 회사로 이직했는데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할 돈이 없다면 어떡할까요? 어렵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는데 계약금 낼 돈이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인생의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움켜잡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바로 이런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을 때 돈이 장애가 되지 않는 것. 그러니 돈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금전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은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낭비라는 것은 필요 없는 데 돈을 쓰는 행위를 말합니다. 필요 없을 때 돈을 쓰면 필요할 때 돈을 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손목 시계를 좋아하는데 어떤 브랜드의 시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계를 팔게 될 때 구입가보다 더 고가에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구입 방식이라면 필요 없는 시계를 샀더라도 낭비는 아닌 셈이죠. 정장을 별로 입지 않는 사람이 비싼 정장을 사는 것은 분명 낭비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이 많다면 자신에게 꼭 맞는 정장으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느낌을 줘서 추후에 괜찮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운이 안 좋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규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기획안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수정해서 올렸는데 또 반려가 되었네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떠오릅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이번 프로젝트도 망했어. 프로젝트의 길고 긴 과정 중에서 이제 겨우 기획안 단계일 뿐인데 벌써 망했다는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이럴 때는 자동화된 부정적인 사고에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강제로 생각을 멈추세요. 잠시 시간을 두고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세요. 하루 정도 프로젝트 걱정을 멈추거나 그마저도 어렵다면 최소 1시간이라도 다른 일을 하며 머리를 환기하세요. 옥상에 올라가 바람을 쐬어도 좋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자동화된 부정적인 사고의 고리가 느슨해집니다. 이때 마음을 다잡으세요. 전에는 잘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가 있어. 기획안이 한 번에 통과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기가 더 쉽지 않지. 초반에 잘 다듬어야 결과가 좋을 거야. 그렇게 다시 도전해서 일이 잘 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나쁜 운을 빨리 정리하고 좋은 운을 여는 법. 첫째, 지금에서 벗어나 보세요. 나는 지금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이 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 말 안에 나쁜 운에 빠져나오는 힌트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힌트는 지금이라는 부분입니다. 사람은 시간이나 장소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나쁜 일이 이어진다고 생각할 때는 저절로 지금은 나쁠 때라고
연관지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쁜 일이 이어진다고 느껴지면 지금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그럴 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쁜 운에서 빠져나오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꼭 해야만 하는 일도 있기 마련이죠. 때문에 다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흐름이 바뀐다고 믿어보세요. 나쁜 운에서 빠져나오는 다른 방법은 흐름이 바뀐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잠들기 전에 어제는 나쁜 날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날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는 어제, 오늘은 오늘, 분명하게 하루라는 단위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운의 흐름이 다르다고 믿으면 됩니다. 오늘 나빴던 운의 흐름이 내일은 좋게 바뀔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 내일은 내일, 이렇게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그만하기로 하고 내일 다시 하자, 이렇게 하던 일을 정리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하는 게 어렵다면 교회나 절에 가보거나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흐름을 바꾸기 위한 계기를 스스로 마련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결과를 신경 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꼭 잘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며 지나치게 부담을 가지면 오히려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빨리 자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오히려 잠이 오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잠이 안 올 때는 뭐 딱히 잠이 안 와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서 어느새 잠들어 버릴 때도 있습니다. 일이 잘 되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마음을 바꿔먹는 것도 운의 흐름을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운을 좌우합니다. 분명 많은 시간을 들여 이리저리 고민했던 문제였는데 주변 사람 하나가 가볍게 던진 조언이나 권유로 인해 쉽게 마음을 결정해버린 적이 있지 않나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옆에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따라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내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 따라 운이 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생각과 행동이 바르고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할수록 운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운이 좋아질까요?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해서 좋은 일이 늘어났는가? 그 사람과 함께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었는가? 일이 잘 풀리는 사람 곁에 있으면 같이 잘 풀릴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습니다. 잘 풀리는 사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매사 적극적으로 일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늘 세상 탓만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잘 될 가능성은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만나면 늘 부정적인 얘기만 나누게 되고 헤어지고 나면 뭔가 찜찜한 느낌이 가득한 사람이 있다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좋은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확인해야 될 포인트는 역시 상대의 생각과 행동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거나 도덕성이 낮은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자연스럽게 나도 그래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상대가 성실하고 매사에 적극적인 사람이라면 나 역시 비슷하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좋은 운을 갖고 오는 사람이 포르쉐를 타고 오는 건 아닙니다. 또한 화려한 명품을 두르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입니다.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관계를 위해 필요한 기본은 관점과 분석입니다. 다른 사람과 계속 잘 지내는 중요한 방법으로 다음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나, 내가 상대방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관점입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할 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역지사지의 중요성은 누구라도 이해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실천이 어렵고 쉽게 잊히는 게 문제죠. 부단히 노력해서 의식하지 않으면 의외로 잊게 됩니다. 사이좋게 지낼 거라 믿었는데 본인 뜻과 상관없이 멀어지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나는 이 사람과 있으면 즐겁다라는 생각만 할 뿐, 상대가 얼마나 나를 배려하고 있는지는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소홀하게 여기고 상대도 나와 있을 때 즐거운 건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점점 당신과 함께 어울리고 싶지 않게 되는 것이죠. 뭐 먹고 싶어? 난 아무거나 좋아. 그럼 내가 먹고 싶은 걸로 시킬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날부터는 아예 친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음식을 시키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내가 편할 때 불러내면 늘 나와주던 친구이니까 이번에도 그렇겠지? 이런 아니한 생각에 지금 한가하지? 우리 집 근처로 나와. 이렇게 말하며 상대방의 입장은 확인도 하지 않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잃는 가장 빠른 길이죠. 둘째, 상대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분석입니다. 상대방은 나와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고 나와 같은 행동을 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외출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상대는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일정을 정확히 계획해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데 상대는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고 배려해 준다면 설령 그것이 어긋날지라도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전해져서 두 사람의 관계는 좋아지게 됩니다. 배우자가 늘 불평, 불만을 터뜨리고 가까운 부모님은 언제나 잔소리만 하는 등 주위 사람이 부정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적인 말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상대가 부정적인 소리를 하면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여주거나 가까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절대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한 귀로 흘려버리세요. 또 저러는구나. 본인은 저렇게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흘려보냅니다. 불안감을 쌓아두고 있거나 불안감을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속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컨디션 저하로 이어집니다. 더구나 일이 커지면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불안하다고 느껴질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문제가 적을 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불안할 때는 타인에게 다정하게 대해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불안한데 다른 사람에게 다정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건 반사적으로 불안할 때는 타인에게 다정하게 대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천해보세요. 여기에서 다정하게 대하는 건 마음을 쓰는 것보다는 몸을 쓴다는 개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불안할 때 몸을 쓰는 여유 정도는 의식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좁은 골목이나 인산인해를 이룬 대로에서 낯선 사람과 마주치면 한쪽으로 길을 양보합니다. 사무실 바닥에 떨어진 휴지가 보이면 줍습니다. 복사기에 종이가 비어있으면 먼저 채워둡니다. 무거운 빌딩 문을 나설 때 뒷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줍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신의 정신적인 에너지가 많이 투입되지 않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한 양보와 배려가 담긴 행위, 딱 그 정도입니다. 심란할 때 이런 의식적인 행동들을 반복하면 마음속에 조그만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 여유가 생기는 이유는 어쩌면 자신의 불안한 내부가 아닌 외부의 선의로 시선을 향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신기하게도 정말 마음이 차분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술술 잘 익히고 내용도 이해하기가 쉬워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은 책이었습니다.